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상사가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팀장님이. 야, 그거 급한 건 아니지만 빨리 줄수록 좋아. 자, 급한 건 아니지만 빨리 줄수록 좋아. 이게 뭔 뜻이에요? 빨리 달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 이해되시죠? 그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상사 잘못일까요? 직원 잘못일까요? 둘 다 잘못이에요. 둘 다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안 하는 거예요. 나도 물어보지 않았어. 내가 만약에 직원이라면 그거 급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언제까지 드릴까요? 어느 양으로 드릴까요? 그러면 오늘이면 몇 시 전까지 드릴까요? 이거 얘기해야 돼요. 이게 고맥락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저맥락적인 커뮤니케이션인데 고맥락은 뭐냐면 맥락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총리 처음 봤죠. 그죠? 저맥락 관계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10년 동안 한 친구예요. 고맥락 관계예요. 만약에 제가 이 친구랑 매주 금요일날 뭐 둘두치킨에서 생맥주 500에 양념밥 프라이드 만들 시켰던 사람이야. 매주 10년 동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죠. 그거 알지? 우리 늘 가는데 늘 먹는 시간에 내가 조금 늦을 거니까 먼저 안주 시켜놔. 말이 될까 안 될까? 돼! 근데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면 뭔 소리 하겠죠. 그죠? 근데 기업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맥락이 없는데도 맥락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요즘 잘못된 업무 소통이고 확실하게 물어보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다른 걸 따라합니다. 디코딩 스킬 시작. 디코딩 스킬이 뭐냐면 업무 분해 작업. 다시 업무 분해 작업은 뭐냐면 어떤 업무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거를 쪼개보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 지식의 이 소통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럼 어떤 툴로 가져갈까? 이거는 교환이 없지만 집에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따라합니다. 보스 시작. 보스로 기억하실 보스는 B는 뭐냐면 백그라운드 퍼포스. 백그라운드 추진 배경과 목적을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퇴사하는 1위 혹시 뭔지 아세요? 퇴사율 MZ세대 공무원 퇴사율 높다 이거 나오잖아요. 그 조사한 결과 1위 혹시 뭔지 맞춰보세요. 소리 막 쓴다. 문서 작업이 많다. 저연봉. 저 연봉은 3위 정도였고요. 오히려 여기 내용이 좀 맞아요. 우리 학과장의 내용이 조금 더 맞는데 뭐냐? 의미 없는 일이 계속 하고 있다. 목적성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좀 의미 있게 하려면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립스틱을 만드는데 스테디셀러 여러분 그거 알죠? 캐시카우. 네. 캐시카우가 돈을 벌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테가 베네타라는 명품백 아시나요? 네. 보테가 베네타라는 명품 그 브랜드에서 카세트 백이라고 요만한 그 백이 있어요. 카세트 모양 백인데 이게 보테가 베네타 매출의 50%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캐시카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A라는 화장품 회사의 A라는 제품은 캐시카우야. 립스틱, 스테디셀러. 근데 이거를 B사에서 비슷하게 만들었어. 이게 추진 배경이에요. 추진 배경. 그 목적이 뭐가 될까요? 목적. 시장 점유율 재확보. 이런 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신제품 개발해. 그러면 네? 왜요? 이거보다도 추진 배경은 뭐고 또 이렇게 의사결정권자 CEO가 또는 이거를 지시한 사람의 목적이 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듣기 싫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얘기해 줄까요? 내가 일하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야기 해줄수록 이 사람은 실수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질문하는 후배들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O는 오브젝티브가 뭐냐면 일의 종착역. 예를 들어서 너를 신제품 개발을 하는지 아니면 변형된 제품, 그러니까 리뉴얼만 하는지 아예 새로운 걸 만드는지. 그러니까 리뉴얼만 하는데 새롭게 만들어. 그러면 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러면 그 비용 투자에 대한 이유를 들어야 돼요. 설득력 있게.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업무적인 실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일의 종착역. 저 어디까지 하면 되나요? 몇 개까지 만들면 되나요? 그거예요. 저는 고객 확보만 하면 되지 고객의 실적이 얼마까지는 내 역할이 아니야. 나 고객을 우리 쪽 유도하고 첫 거래만 트면 되는 거지. 이 사람에게 막 5억 원의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까는 롤은 아니었어. 오브젝티브로 누구랑 협상해야 돼요? 지시자와 협상해야 돼요. 지시자와. 이게 뭐죠? 두 번째 O예요. 분해 작업에서. 두 번째 S는 뭔가? 스카우트.
절차. 측정할 수 있는 절차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절차에서 해야 되나요? 이거는 직급이 높을수록 물어봐야 되고 낮을수록 물어봐야 돼요. 그걸 보면 절차를 알아요.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는 다 알아요. 여기 경남대학교 홍문에서 정문까지 가는 방법을 아시죠? 우리는 늘 알아봤던 거예요. 근데 저는 초행이거든요. 몰라요. 그럼 저는 이 프로세스를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S는 스케줄. 스케줄은 보통 이거죠. 초기 보고, 중간 보고, 결과 보고. 초기 보고는 보통 뭐로 하냐면 따라합니다. 품위서가 뭘까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 요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세부 안조 이게 이제 여러분 기획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업무는 진행되고 이제 그게 이제 업무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업무 소통은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고맥락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저맥락적으로 세세하게 물어보고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보스라는 걸 잊지 말자라는 거고 대표는 생각하는 일머리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역량은 무엇일까요? 질문 역량. 그런 건 있어요. 직급이 높을수록 질문하는 역량이 뛰어나야 되고 낮을수록 어떤 역량이 뛰어나요? 실행하는 역량이 뛰어나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 경계선이 모호해졌어요. 내가 질문도 해야 되고 실행한 두 가지 역량이 같이 있어야 돼요. 왜? 요즘에는 직급별로 나눈 게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일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좀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중간중간 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사도 못 드렸네요. 큰 박수 받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기훈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취업하기 전이신 분들이 좀 많다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전 이 책을 언제 냈냐면 2020년도에 냈어요. 2020년도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지긋지긋한 코로나예요.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제약 조건이었어요. 그때, 그죠? 우리의 제약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엄청 올랐죠, 그죠? 저 애호박을 좋아하는 애호박이 3년 전에 1,000원이었거든요. 3,600원이더라고요. 체감하는 인플레이션 엄청나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질병 사태, 기후변화. 갑자기 추웠다, 갑자기 더웠다. 난리죠, 그죠? 갑자기 봄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게 뭐죠? 10,000년 만에 1도가 올라가고 우리는 이제 몇백여 년 만에 1도가 올라갔으니까 지구 역사가 굉장히 짧은 거죠. 이런 기후변화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제약 조건들. 제약 조건들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마주쳤을 때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때, 책을 한번 써봤어요. 제 강의 교환에 쫙 펴놓고 그냥 이 강의하듯이 이렇게 적어본 거예요.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하반기가 제 역사상, 20년 강의 역사상 가장 수익이 높았어요. 거의 2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비대면 강사를 많이 찾았었어요. 근데 비대면 강사를 찾았을 때 많은 강사들이 이랬어요. 곧 끝날 거야. 대면으로 바뀔 거야. 근데 그때 난 생존해야 돼. 우리 직원들도 있어. 안 돼. 그래서 배웠어요. 배웠죠. 그때 많이 찾아줬어요, 저를. 비대면 강사로 이제 다 익숙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카메라도 익숙하지 않고 내 모습이 줌으로 보이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또 현장에 없는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이들을 워크숍 시키는 방법도 모르겠고 부딪히면 배우더라고요. 이게 바로 따라합니다. 적응형 문제 해결 시작.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적응하셔야 됩니다. 적응하는 거. 하고 싶은 거와 할 수 있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제 꿈은 뭐였을까요? 현대무용가였어요. 빵 터지셨는데요? 첫인상 같은 미용실 원장님 같은데 꿈은 현대무용 같고 직업은 강사. 지금 매칭이 안 되는데 저랑 비슷한 생각 갖고 있던 분이 장윤정 아시죠? 장윤정이 지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 가수를 등용하려면 2가지가 있어요. 대학가요제하고 뭐죠? 그렇죠. 2가지가 있었어요. 저랑 세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강변가요제
자, 마치 대상이 장윤정이었어요. 어떤 장르로? 발라드로. 엄청난 발라드. 노래 잘해요. 가끔 발라드를 방송에서 부르는데 그게 원래 본인의 태생의 장르였던 거예요. 근데 대상만 타면 다 나를 찾을 줄 알았대요. 성적이 좋고 수상이 많으면 기업에서 다 찾아줄 줄 아는 거죠. 예전 쌍팔년 때는 그랬어요. 쌍팔년 때는 기업이 먼저 선정을 했어요. 인원이 없을 때는. 근데 지금 너무 많잖아요. 취업할 사람이. 그런데 발라드에서 댄스로 바꿨어요. 그래도 안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그때는 너 아무것도 못해? 그럼 트로트나 한번 해봐. 이거였어요. 그래서 트로트로 음에 겨자 먹기로 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장윤정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은 나는 발라드였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일은 트로트였다.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 비슷하게 됐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저한테는 제 삶과 좀 연결이 좀 많이 됐어요. 저는 이제 27살 때부터 사내 강사를 했고 2년 정도 지나서 사회 프리랜서로 나왔어요. 그때 남자 강사한테 자리는 많지 않았어요. 문제 해결이나 기획 쪽 업무 관련된 거는 40대 이상의 남자 강사를 원했고 소프트한 CS나 커뮤니케이션은 젊은 여자 강사를 원했어요. 저는 젊은 남자 강사. 이쪽에 가면 남자가 잘리고 이쪽에 가면 나이 때문에 잘려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내가 나이와 상관없이 내 느낌과 상관없이 먹힐 수 있는 콘텐츠는 무엇인가 찾았어요. 이걸 했고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 돼서 지금 40대 중후반까지 같은 콘텐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을까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좀 찾아보세요. 욕심을 한번 3단계로 좀 낮춰서 이렇게 좋은 거, 중간 좋은 거, 그래도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좀 낮춰보면서 적응하는 방법을 찾고 또 경력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적응형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2021년에 연봉보다 이제 워라밸을 직원들이 원한대요. 동의하시나요? 네. 워라밸 원해요. 그리고 작년 4월에 그 정경련이라고 있거든요. 전국경제연합회라고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에 크게 있어요. 이제 경영인들이 모였는데 거기서도 MZ세대에 8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는데 워라밸이 1위에요. 이 워라밸이 뭘까? 워라밸 뭐예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죠, 그렇죠? 이 개념이 6, 7년 전에 이제 몇 시간 근무로 52시간 근무제 도입해가지고 워라밸 해라 이렇게 했는데 신용한 워라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눈 뜨고 있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17시간 정도 된대요. 거기 몇 퍼센트를 내가 일하고 있는 시간일까요? 직장인이라면. 교수님들은 연구활동 때문에 거의 90%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65%라고 합니다. 꽤 많은 시간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때 힘들다. 그러면 내가 라이프의 35%를 즐길 수 있을까? 제대로? 그러면 이때 찝찝한 감정이 또 일할 때 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직급별로 사원, 신입사원,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팀장, 임원, 사장단 교육을 했을 때 여기서 제일 힘들어하는 직급이 어디일까요? 어떤 직급일까요? 직급 없어도 월급 명세서에 G2, G1 같은 건 있어요. 대리와 과장이 어떤 사람들? 사원 때 일 잘 안 배웠던 사람. 그러면 대리 때 눈치 봐요. 신입사원이고 알려달라면 잘 몰라요. 그리고 과장 때 이제 밑에 사람들을 붙여줘야 되는데 붙여주지도 않아요. 이게 워라밸 제대로 못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 자체도 내가 진짜 워라밸이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제가 야근을 해야 돼요. 제가 초과 근무해야 돼요. 능력이 없다면 하셔야죠. 직장인과 직업인의 차이점은 뭘까요? 직장인이 있고 직업인이 있어요. 저는 직업인이에요. 직업인의 기준이 뭔데요? 여러분 하는 일을 돈으로 환산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면 아니에요. 이러면 그냥 직장인. 월급 루팡. 월급 이제 제일 신나는 시간은 팀장님 출장 간다요.
뭐 이게 이제 루팡이고, 이제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회사에 묶여 있지만 내가 독립적으로 나갔을 때 내가 하는 일을 돈으로 항상 받을 수 있네? 오케이? 그럼 직업이네. 내가 아직 직장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직업이 되려면 뭘 해야 되죠? 학습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배우는 건 또 달라요. 익숙해져야 되죠. 그럼 야근이 스스로가 하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도 해야 되는 게 직업인으로서의 업무 숙달이에요. 여러분들의 뭘 위해서 찝찝하지 않은 애프터 워크. 그게 워라밸이에요. 워라밸. 저는 진정한 워라밸은 그런 생각해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주거든요. 자기 결정이론. 자기 결정이론 뭐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당근을 먹게 하려고 하더라도 아이가 집어야 되죠. 그렇죠? 아이가 집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따릅니다. 자율성. 시작. 자율성이 필요해요. 자율성. 예를 들어서 나도 당근 먹을래. 안 먹어요. 애기들 어떻게 하지 먹을까요? 너 당근 먹을래? 양배추 먹을래? 그럼 당근을 고르든지 양배추를 골라요. 뭐가 생긴 거죠? 자율성.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직장 내에서 자율성은 어떤 사람한테 주어질까요? 자기 몫을 잘하는 사람한테 자율성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이론 따릅니다. 내적 동기. 시작. 내적 동기. 언제 제일 퇴사율이 높은 줄 아세요? 몇 년 차 때? 3년 차. 3년 차. 비슷해요. 1년 3년 차가 제일 퇴사율이 높아요. 그때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런 경우도 봤어요. 뭐 식품 회사인데 이제 명절 앞두고 신선식품 상하는 거 그걸 주문해야 되는데 공짜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마트에.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죠. 그런 것들을 신입사원 때 이렇게 겪어요. 그게 1년 안까지. 예전에 CJ 경쟁사가 있어요. 이정재 여자친구 회사예요. 아니요, 아무튼 그게예요. 거기인데 괜찮아요. 그곳에 이제 멘토링 교육 갔었는데, 멘티분들이 앉아있었어요. 이분들이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교육을 들어서 열심히 들어야 되거든요. 교육 태도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았을까? 그때는 당연해요. 그때 정도가 1년에서 3년 차가 그 기업에서 조직 발달 수준의 좌절한 학습자 단계거든요. 뭐라고요? 영당도 높지 않은데 의욕이 꺾인 상태. 여러분들의 이제 능력은 역량과 의욕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봤을 때 능력도 높지 않고 역량이 심지어 꺾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회사 다닐 맛이 안 나죠. 그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필요하죠. 그죠? 첫 번째가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근데 일을 잘해요. 그럼 이 자율성을 얻으려면 뭐 필요하죠? 효능감. 효능감이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게 효능감. 효능감의 반대말이 뭘까요? 학습 때 우울감. 예를 들어서 시험이 계속 떨어져. 그럼 효능감이 높아질까요? 학습 때 우울감에 빠지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효능감을 높이려면 작은 성공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은 아니더라도 서류 없이 통과한 것을 계속 맛을 느끼기도 하고 또 작은 자격증 시험에서도 성공을 좀 느끼기도 하는 효능감이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관계성, 업무적인 관계성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 필요한 진짜 워라밸의 핵심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 중에서도 효능감에 대한 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나머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머리라는 말 들어보면 일머리는 바로 일사고죠. 사고.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를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 뭐라 적혀있죠? 사고, 논리적 사고, 직관, 창의적 사고인데 여러분들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4개 중에 뭐가 제일 필요한지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하나, 둘, 셋! 2번이다. 2번, 3번, 4번. 오, 좋아요. 2번이 제일 많네요. 4번도 꽤 있고, 좋아요. 그럼 비판적 사고, 논리적, 이게 뭔지 좀 알아볼까요? 비판적 사고는 뭘까요? 비판한다는 거예요?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좀 의식적인 비판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 아시죠? 그죠? 토끼 왜 졌어요? 자만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본질을 아는 분이세요. 본질. 자만에서도 있고 또 어떻게 또 볼 수 있죠? 낮잠자서라는 말도 말이 되죠. 그죠? 그럼 낮잠자서도 말이 되고 자만에서도 말이 되는데 어떤 차이일까? 여러분들이 입사를 했어요. 3개월 만에 5kg가 쪘어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현상. 예를 들어서 성적이 떨어졌어. 이건 눈에 보이는 현상. 매출이 떨어졌어. 눈에 보이는 현상. 아, 내가 수업을 하는데 수강생들이 작년에 반이야. 그러면 이건 현상이죠. 그죠? 현상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결과물. 결과물이에요. 내가 지금 취업 못한다. 결과물이에요. 현상. 그러면 왜 취업을 못한다를 물어보고 사실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살이 쪘을까요? 원인들이 몇 가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야식을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 살펴보니까 배민 VIP가 됐어요. 엽떡을 많이 먹었어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구나. 근데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를 왜 뽑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따라합니다. 확장, 수렴, 확장, 수렴.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갑자기 왜 새콤하게 확장, 수렴을 두 번이나 하느냐? 내가 살이 쪘다라는 게 문제라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게 그 첫 번째죠. 그죠? 그 원인을 찾았을 때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죠? 거기서 뭘 뽑아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핵심 원인. 갑자기 우리 경남대학교 학생이 입학생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수업의 질이 나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핵심 원인을 뽑아내는 게 뭐냐면 파레토 법칙이라고 아세요? 파레토 법칙? 8대2 법칙. 백화점의 80% 수익을 20% 고객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처럼 내가 20%의 원인만 제대로 수출하더라도 80%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현상, 살이 쪘다는 현상에 그 20%의 사실이 이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엽떡 먹은 게 배민 VIP가 사실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요. 너 앱 치워. 너 엽떡인자 먹으면 나한테 벌금 10만 원씩 내놔. 그러면 이 사람은 안 고쳐줄 수 있어요. 본질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본질이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성 폭식이었던 거예요. 그 스트레스성 폭식을 완화시키면 엽떡도 적게 먹을 거고 살도 감량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엽떡만 갖고 이렇게 막으면 어느 걸 막으면 나중에 스트레스가 폭력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냥 그 현상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 다시 말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본질을 알아내야 된다. 만약 학교의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사실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사실 중에 핵심이 무엇일까? 그 핵심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게 진짜 일잘로, 진짜 문제가 있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에서도 토끼가 진 거는 뭐죠? 현상, 사실, 본질 중에 현상. 낮잠을 잔 거는 사실, 본질은 자만심.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매니저, PM이 될 수 있어요. 내가 PM이 된다면 어떤 예를 들어 매출이 떨어졌어. 아니면 우리 인지도 갑자기 확 낮아졌어. 그래서 인지도 순위권이 2위에서 5위로 떨어졌어. 그러면 내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거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상만 보는 왜 이 본질을 생각해야 되냐면 일례로 제가 보여줄 거지만 이승민 대표라는 분이 있거든요. 블루레이라는 회사 이승민 대표 한국 회사예요. 뭘로 유명하냐면 석션 칫솔로 유명해요. 석션 칫솔. 석션 칫솔 어떻게 나왔냐면 욕창에 걸린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소변, 대변을 다 이렇게 앉아서 받아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양치질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양치 생각해 보세요. 닦았어. 그럼 뭐야? 입 헹궈야 돼요. 그죠? 입 헹굴 때 어디로 넘어갈까요? 기도로 넘어가서 온갖 기침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봐요. 그 간병인한테
간병인 분 불편한 거 없어요? 아우 저 불편한 거 없어요. 어르신은 불편한지 킥킥거리고 목이 따가우실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그럼 어르신한테 물어요. 어르신 괜찮아요? 아, 간병인이 힘들지 뭐가 힘드냐 뭐 이래요. 근데 나는 본질을 봐야 돼. 아 저걸 해야 되겠구나. 여기 있는 문제, 이 물이 넘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구나. 그래서 그 치과 치료받을 때 빨아들이는 석션을 칫솔에 담궈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인기였죠.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현상을 보고 사실은 눈에 보이고 사실까지 눈에 보여요. 만약 여자친구가 없다. 그럼 눈에 보이잖아요. 여자친구. 왜 없는? 너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의 끝에 본질도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네, 두 번째 논리적 사고. 자, 그러면 카톡으로 그 얘기를 좀 받아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논리적 사고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논리적 사고 한번 카톡에 의무적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논리적 사고란. 아까 2번을 제일 많이 드셔가지고 특히 2번이라고 표시하신 분들은 PD. 내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논리적 사고란. 내가 생각하는 논리적 사고를 보내주세요. 아주 간단한 것도 괜찮으니까 올려주세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까요? 육하 원칙.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모든 행동에 근거가 있는 느낌. 앞뒤 전후 맥락이 있는 사고, 분해와 체계적으로 논리를 기반으로 절차에 따라 생각하는 것, 모든 일은 논리적 근거가 뒷받침해줘야 된다. 이유와 결과가 될 수 있다. 잘 정리하여 설명할 것,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유와 근거, 다 비슷한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논리라는 거 생각하면 두 가지가 선행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분해. 시작. 분해. 분류. 두 가지가 필요해요. 분해는 뭐냐면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물건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남마트가 들어왔어요. 경남마트에 그 물건들이 들어왔어요. 이게 분해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잘게 쪼개야 돼요. 그러면 이 분해된 것을 어떻게 잘 분류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분류할 때 예를 들어서 소스 코너, 가전제품 코너, 명 코너, 이렇게 주류 코너 이렇게 있어야죠. 그게 체계적으로 잡힌 거죠. 그렇죠? 체계적이란 말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소스 코너에 주류가 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주류도 볼까요? 주류? 자, 주류 코너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주류의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소주, 양주, 와인, 맥주, 위스키, 이런 게 있어요. 양주 안에 위스키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양주에는 위스키, 보드카, 꼬냑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럼 맥주에는 수입 맥주와 국내 맥주. 수입 맥주에는 어떤 거. 또는 아이필과 라거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라거 중에서도 국내 수입, 또 국내 수입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되는 거를 로직 트리라고 하죠. 그죠? 로직 트리. 그러니까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될 수도 있고 옆으로 퍼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점점점. 우리가 경남대학교에 과들이 있죠. 여러 가지 과들을 크게 나눌 수도 있고, 이공계가 어떤 과로 나눌 수 있고, 그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로직 트리인데, 로직 트리의 상호관계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류 코너엔 주류만 있어야 되지만, 통조림이 갑자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입 맥주에는 수입 맥주가 있어야 돼, 카스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로직도 체계적으로 잡혀야 되지만 상호관계에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장하는 게 있으면 밑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만약에 저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주장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뒷받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근거가 여러 개인데 그 여러 개가 체계적으로 있는 게 원인과 결과 또는 주장과 근거라는 거예요. 그죠? 인과관계. 그죠? 그럼 이거는 논리적인지 물어볼게요. 엄마, 나 자전거 사줘. 이건 주장이죠. 그죠? 애들이 다타. 근거예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죠? 한 대 맞죠? 그러면 엄마는 왜 때렸을까요? 논리의 비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서라이라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설득을 자꾸 시켜요. 근데 설득이 안 되는 것은 이 주장이 있지만 근거가 빈약할 때가 많아요. 첫 번째는 내가 체계적으로 나눴는지, 내 주장이 있으면 근거가 명확한지, 결과가 있으면 원인들이 명확한지, 이걸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한 게 종합적으로 따지자면 브레이크다운 시키고, 두 번째는 인과관계를 보면 여러분 여기 나오고요. 또 설득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 근거와 주장이 일치하면, 주장과 근거가 일치하면 설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근거, 가장 좋은 근거는 뭘까요? 가장 좋은 근거. 가장 좋은 근거. 예를 들어서 바람 피는 장면을 못 걷겠어. 너 딱 걸렸어. 너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근거예요. 근데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표를 만들어주고 관련 자료를 보고 연구된 결과를 대신 보여주는 거예요. 쇼호스트 중에 막 이렇게 화장품 막 이렇게 커버 잘 된다고 알려주는데 찍찍 긋잖아요. 커버가 바로 되죠. 그죠? 이건 뭐죠? 보여주잖아요. 근거. 근데 인기 없을 때는 뭘로 보여주죠? 수치로 보여주죠. 그죠? 이게 바로 문서를 잘 쓰고 일을 잘하는 특징입니다. 마치 사시처럼 보고를 하는 거. 자, 그러면 논리적 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원리 회사 팀장이에요. 홍길동이라는 사원이 이 팀장님께 어떤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여러분들은 설득이 됐다면, 설득이 됐다 10점, 설득이 안 됐다 빵점까지 줄 수 있어요. 자,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홍길동 씨의 직장 상사 팀장입니다. 그의 주장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길동이는 29살 남성이고요.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상사인 여러분들에게 주얼리 판매 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팀장님, 주얼리 시장의 미제는 리스 판매 방식을 도입해야 됩니다. 몇 점? 손가락 끄시고 하나, 둘, 셋! 1점, 2점, 빵점? 우리 선생님 몇 빵점? 상사한테 보고를 하는 방식이 아, 그래요? 맞아요. 보고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약간 추상적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주장만 있지 뭐가 없죠? 근거가 없어요. 이유를 좀 대야 돼요. 다음 거 볼까요? 저 팀장님, 앞으로 리스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거리를 자산으로 생각하여 직접 소유하는 복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만, 그런 앞으로는 리스 시대이기 때문에 리스 방식도 도입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몇 점 정도 주실 건가요? 하나, 둘, 셋! 1점, 2점, 짜다. 그래도 아까보다 좀 낫네요. 그죠? 근데 약간 애매하죠. 그죠? 그 애매함의 찝찝함은, 전과 크게 다르진 않긴 해요. 그죠? 왜냐? 앞에 제가 언급했죠? 주장과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있긴 있는데, 뭐 하죠? 야가다. 그래서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내용이, 보통 이제 기업에서 문서를 쓸 때, 영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많이 써요. 근데 영역적인 것은 전제가 있는 다음에 나중에 내용들을 추가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귀납적인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그죠? 문서는 어떻게 쓸까요? 기업에서 기획이나. 그러니까 두갈식일까요? 미갈식일까요? 두갈식은 영역, 미갈식은 귀납이라고 했을 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가 귀납.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영역적. 뭘 해야죠. 그러니까 두갈식으로 얘기하고 두갈식으로 기획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근거 자체가 일치하지 않으면 또 비약하면 설득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B2B 영업 하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봐요. 가장
매출도 좋고 눈에 보이는 성과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수주를 많이 따는 사람들 보면 항상 명령적으로 얘기해요. 기획에 대한 어떤 주 목적을 얘기하고 근거를 대더라고요. 자, 다음 볼까요? 이거는 똑같아요. 앞으로 리스 방식으로 판매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뭐 쭉쭉 이어지고, 즉 리스 방식으로 구매하면 고객들은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번, 거액의 자금이 필요 없고, 2번, 적은으로 있어 보이고, 3번, 주얼리 보관에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이미 다른 제품에서도 리스, 자동차도 리스 하잖아요. 그죠? 저렴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질릴 걱정이 없습니다. 이 5가지의 근거를 수치와 그래프,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첨부해서 보고했어요. 자, 이거 논리적 점수 몇 점? 하나, 둘, 셋. 자, 10점? 그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럼 설득 점수 몇 점? 하나, 둘, 셋.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가장 완성형 맞죠? 그죠? 이 구조는 논리적이에요. 만약에 단순하게 이 워딩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까지 레퍼런스가 명확하다면 이거는 좋은 구조예요. 하지만 이거를 상사가 싫어요. 퀴즈. 왜 싫어할까요? 상사가 왜 싫어할까요?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상사가 왜 싫어할까? 이거 맞히면 진짜 이지 않나요? 장점 없어. 장점. 다 장점들이잖아요. 단점. 단점. 이걸 이제 회사의 장애 요소. 장애 요소를 겪지 않았다. 리스트를 하면 이런 장애 요소가 있다. 이런 거에 대비.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그게 뭐냐면, 칵테일 파티장이에요. 시끄럽겠죠. 근데 희한하게, 아무리 시끄러운 이 장소에서도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 또는 내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들려요. 이 칵테일 파티 효과예요. 만약에 이 내용을 명확하게 얘기했다면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건 들리겠죠. 그죠? 근데 관심이 없었어. 그럼 이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욕구 시작. 여러분들 헬스장에서 작년 초까지만 해도 마스크 썼어요.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때 직원이 회원님 마스크 쓰세요. 다른 회원님들 컴플레인이 많거든요. 이 사람의 말과 두 번째는 회원님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하세요. 누구의 말이 설득적이죠? 두 번째, 그죠? 논리적인 구조지만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겠죠? 맞아요. 고객의 관점에서만 본 거예요. 회사가 땅 파서 장사하나요? 아니에요. 그럼 이제 비용만 쓰는 루팡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돈을 벌어주겠다는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야지, 고객만 위한다는 사업 구조는 그다음 회사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인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기업의 관점에서 주인의 의식으로, 주인의 마인드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라면 어떻게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고객도 이익을 보고 우리 회사도 이익을 보고 또 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끔 어떻게 할까를 기획서나 업무에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자, 벌써 55분 정도가 지났네요. 그죠? 아주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신이 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첫 번째 교시 마치고 이제 부총장님과 이제 여러 얘기 나눴을 때 이런 얘기도 좀 떠올랐어요. 제가 얼마 전 제 모교에서 변화하는 조직,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주제로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11월 달에 이쪽 왼쪽 발이 부러졌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보조기를 좀 차고 다니는데, 갑작스러운 거예요. 갑작스러워.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업들도 갑작스러운 변화. 여러분도 그때도 안 좋다 했는데, 입학할 때 안 좋다 했는데, 졸업하고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 갑작스러운 변화잖아요. 그죠?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연말 같은 데는 이런 이제 채권 발행 같은 것들 이제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면 이제 채권 발행하면 또 빚을 갚고 빚을 갚는데 이제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회사, 그럼 뭐예요? 구조조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제가 회의를 진행해 드리는 퍼실리테이션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감축시킬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변화를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2000년대와 1980년대 동에 잡히는 어종이 달라졌어요. 1980년도에는